3,100억 원에 산 게 35조 원의 가치가 됐다. 무려 10,000%가 넘는 수익률인데요. 2018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산 소금 호수가 올해 대박이 났다며 포스코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이게 MB정부의 자원외교 덕분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MB정부 자원외교라고 하면 해외 유전이다, 가스전이다, 광산이다 해서 마구잡이로 사들였다가 3조 원이 넘는,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은 손실을 받고, 그래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사업이었죠. 아직 그 책임을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근데 35조 원짜리 대박을 낸 게 MB덕택이라면 3조 원 정도 손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죠. MB 자원외교는 10년도 더 된 일이고 워낙 많이 벌려놔서 지금 감옥에 계신 MB도 과연 이게 내가 한 게 맞나 하고 황당해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포스코의 대박과 MB의 자원외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 한번 추적해봤습니다.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호수 일부분을 사들인 건 2018년 8월. 그때 산 가격이 3,100억 원이었고 리튬이 대략 220만 톤 정도 될 거다 보고 산 거였죠. 근데 리튬 양을 조사해보니까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리튬 시세도 최근 펄쩍 뛰면서 지금 추정하기에 35조 원 가치나 올라간 겁니다. 이 35조 원이라는 숫자는 포스코에서 계산한 돈입니다. 포스코 내부의 기대감이 반영돼서 좀 부풀려진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그런데 산 시점을 보면 2018년입니다. MB의 자원외교는 대략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일이고, 그 중에서도 남미의 리튬에 집중한 건 2010년이었죠. 8년 정도 거리가 있는 일이니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 MB의 자원외교가 큰 역할을 했을까 싶은데, 우선 200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MB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전방에서 지휘했던 사람은 MB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입니다. 왕위의 왕, 상왕이라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분인데, 2009년 그분이 어디를 제일 먼저 갔냐 하면 남미부터 찾아갑니다. 남미가 자원이 엄청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면 지구 반대편이라서 지금까지 뚫어본 적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뚫어보자는 거였죠. 정권 실세인 이상득 전 의원이 남미에 들어가니까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대기업도 줄줄이 참여시켜서 함께 갑니다. 당시 남미에 진출한 기업의 면면을 보면 삼성물산, LG상사, GS칼텍스, 포스코처럼 다 엄청난 회사들이었죠. 이상득 전 의원은 그 중에서도 볼리비아에 공을 가장 많이 들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중에 3번이나 볼리비아에 갔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남미 국가에 이렇게 많이 특사를 보낸 곳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리튬 때문입니다. 리튬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싶지만 당시 세계적으로 리튬에 미쳐 있을 때였어요. 사실 지금도 세계 자원기업들은 리튬에 미쳐 있습니다. 왜냐? 리튬은 석유랑 다름없거든요. 리튬은 새로운 세계의 석유예요, 석유. 리튬 개발은 옛날로 따지면 유전을 개발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20세기의 자동차가 석유로 간다면 21세기 자동차는 리튬으로 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리튬 이온 배터리로 가죠. 스마트폰, 전기차, 태블릿 다 리튬이 있어야 돼요. 특히 전기차가 리튬을 엄청 먹는데요. 스마트폰에 필요한 리튬이 6g이라면 2세대 전기차 테슬라 S 모델은 63kg를 써야 됩니다. 거의 10,000배가 더 필요하죠. 근데 왜 리튬이냐? 리튬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 중에 가장 가벼운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리튬을 보시면 원소 주기율표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어요. 수소, 헬륨, 그 다음이 바로 리튬입니다. 그 정도로 가볍다는 거죠. 만약에 리튬이 아니고 다른 거를 이온 배터리에 쓰면 그 배터리 무게가 엄청나겠죠. 스마트폰 드는데 뭐 이제 운동을 해야 될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리튬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엔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가 2군데 있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그러니까 리튬을 확보하는 게 국가적 차원의 과제가 된 거죠. 볼리비아는 리튬이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이렇게 세 나라의 접경지대를 묶어서 리튬 삼각지대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리튬이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볼리비아엔 2,100만 톤의 리튬이 묻혀 있습니다. 세계 매장량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후반 들어서 온갖 나라들이 다 달라붙어서 볼리비아에 리튬 좀 같이 개발하자고 애써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2009년 당선된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볼리비아 역사상 첫 원주민 대통령이라서 외세가 자기 나라 자원을 개발하는 걸 극도로 꺼렸습니다. 사실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16세기부터 스페인에 은을 수탈당하면서 노예 200만 명이 죽은 역사를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를 MB 정부가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나라에서도 다들 난리가 났었죠. 그래도 당시 이상득 전 의원은 당시 재선을 노리던 모랄레스 대통령 선거 유세에 참석하기도 하고, 다리도 지어주고 보건소도 지어주겠다 약속하면서 마음을 얻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맺지 않은 개발사업 양해각서도 체결했고, 기술 개발에 쓰라고 볼리비아에서 우유니 소금 호수 물을 우리나라에 직접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볼리비아에 들어간 곳 중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이 바로 포스코입니다. 왜 포스코냐? 포스코가 이상득 전 의원의 요청으로 리튬 직접 추출 기술을 개발한 곳입니다. 이 기술이 엄청난 건데요. 보통 리튬을 개발하는 방식은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소금물을 퍼올리고 이걸 세워라 내워라 자연적으로 1년 넘게 증발시켜서 리튬을 농축한 뒤에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이걸 1개월에서 짧게는 8시간 만에 추출한다는 거였습니다. 2010년 8월엔 볼리비아에 직접 날아가서 정부 관계자들이
보는 가운데 설명회를 열기도 했죠. 딱 이때부터 포스코는 리튬 사업을 자기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남미 리튬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MB의 볼리비아 자원 외교는 엄청난 비판에 시달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볼리비아는 대통령 성향 때문에 원래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곳이다. 몇 년 지났는데 성과가 없다. MB가 대기업을 자기 수족처럼 부렸다. 비리가 넘쳐난다. 뭐 이런 비판을 받았죠. 사실 MB 자원 외교는 해외 자원을 부실하게 검증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데다가 세계적 유가 급락이 겹쳐서 엄청난 손실을 본 건 사실입니다. 4조 5,500억짜리인데 한 달 반만 들여다보고 졸속 계약해서 수조 원을 날린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도 곱게 봐줄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자원 개발하시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볼리비아는 조금 달리 봐야 한다고 합니다. 볼리비아가 사업성 측면에서는 최악의 난이도인 건 맞아요. 일단 정부 사람들이 전부 자원 민족주의자인데다가 하나하나 설득해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볼리비아 우유니는 칠레나 아르헨티나와는 좀 다르게 마그네슘 같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고 비가 많이 내려서 증발식 추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로나 다리 같은 인프라 개발도 거의 안 돼 있어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수송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하지만 한번 터지면 노다지인 곳이 볼리비아입니다. 아까 세계 매장량의 4분의 1이 묻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튬계의 사우디라고 불리는 곳이 볼리비아입니다. 물론 볼리비아의 광산법은 자원의 채취와 개발은 국가만이 할 수 있고 산업화만 해외 자본이 끼어들어 할 수 있게 엄격히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안 될 사업을 하는 척 하는 거니까 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MB정부와 대기업도 그걸 충분히 다 알고 들어가긴 했어요. 당시 MB정부 생각은 뭐였냐면 자원 채취는 볼리비아가 맞대, 가공과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는 우리가 해서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죠. 당시 경쟁했던 일본, 프랑스, 중국 다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볼리비아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던 게 박근혜 정권으로 바뀌면서 뚝 끊기니까 외교적 지원이 특히 필요한 남미에서 사업이 지속될 수가 없죠. 당시 볼리비아 리튬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득 전 의원 없이는 볼리비아 정부 관계자랑 만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자원 외교를 거의 금기어로 만들어버렸죠.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이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리튬 자원 개발 사업이 중단돼서 유감이다. 다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내 볼리비아와 거의 교류를 안 했습니다. 볼리비아뿐만이 아니고 MB정부의 모든 자원 외교는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었죠.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우리나라 자원 개발은 MB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거의 절단이 납니다. 박근혜 정부를 적폐로 보는 문재인 정부도 자원 외교에서만큼은 박근혜 정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 신규 사업은 거의 안 하고 있고 사업에 지원해주는 특별융자, 그러니까 자원 개발하라고 싼 이자에 돈 빌려주는 거죠. 그것도 MB 정부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반면 일본과 중국은 우리 해외 자원 개발 투자가 쪼그라든 사이에 계속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원 개발에 2019년에 우리 돈으로 7조 원 넘게 투입했고 중국은 국영 석유회사 3곳에 투자만 해도 2019년 기준으로 80조 원을 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MB를 벌이려다가 자원 외교만 벌인 꼴입니다. 그러면 자원 외교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느냐? 의외로 MB 정부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시작한 건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마치 예전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 자원이 부족하니까 자원을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게 바로 김대중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기본계획이었습니다. 그 기조를 노무현 정부 그리고 MB 정부까지 이어받았는데 MB 정부는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뒤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자원 외교라는 것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MB 자원 외교의 지원이 뚝 끊긴 남미에 남아있던 우리 대기업들은 어떻게 됐느냐? 2010년 칠레에 진출했던 삼성물산은 지지부진한 상태고 2010년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소금호수에 진출했던 LG상사와 GS에너지는 개발 비용 증가로 2016년에 철수했습니다. 옴브레 무에르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바로 가장 처음에 언급했던 포스코가 2018년 인수해서 대박났다는 바로 거기입니다. LG와 GS가 포기했지만 포스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포스코가 바로 리튬 추출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있으니까 버티면 언젠가는 수익할 수 있다. 이런 배짱이 있었죠. MB정부의 요청으로 리튬 추출 기술을 개발했던 포스코는 볼리비아 사업이 안 되자 칠레를 들여다보다가 칠레가 다른 나라 자원 대기업이 꽉 차서 들어갈 여지가 없으니까 아르헨티나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대박의 기회를 잡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한국과는 끈이 다 떨어진 볼리비아 상황은 어떤가 하면 2005년부터 무려 15년 동안 집권했던 모랄레스 대통령이 부정선거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아직도 리튬 개발이 언제 가능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독일 기업이 정부 지원 속에 볼리비아를 공략하고 있고 세계 자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다 달려가는 중국 국영 기업들이 붙어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리튬 매장량은 세계 최고지만 아직도 생산량은 제로입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볼리비아 리튬 사업을 계속 지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MB 정부 당시 볼리비아 자원 외교에 참여했던 정부 핵심 관계자와 기업 관계자 이렇게 두 분과 얘기를 해봤는데, 한 분은 볼리비아 자원 민주주의가 너무 강해서 이제 좀 어려웠을 거다. 다른 한 분은 우리 정부가 도와줬다면 우리가 분명히 볼리비아 정부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의견이 좀 나뉘긴 했습니다. 여기까지 포스코의 리튬 대박이 MB 정부의 성과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MB 정부의 자원 외교가 포스코의 남미 리튬 사업 진출에 영향을 분명히 준 건 사실이고, 당시 이상득 전 의원의 요청으로 기술을 개발한 것이 포스코, 그리고 그 기술 때문에 남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고, 그 결과 아르헨티나 염호를 샀고 운 좋게 대박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회를 열어준 건 MB 정부의 자원 외교지만 그걸 끝까지 이뤄낸 건 포스코의 집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 35조 원짜리 대박인지는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확실해지겠죠.